항공모함 안 타보셨죠? 다음에 기회면 탈 수도 있어요. 그 들어오면 오픈십 하거든. 요청하면은 군사 매니아들은 한 번씩 태워요. 저한테 잘 보이면 태워줄 수 있어. 구독자들도 탈 수 있습니까? 그럼요. 구독자들도 잘만 보면은. 자, 항공모함 하면은 현 시대에서 가장 유력이 큰 배예요. 항공모함 하면은 국가의 그 능력, 국력 이런 걸 상징하는 게 항공모함이라고. 근데 엊그저께 에이브람 링컨함이 들어왔었죠. 근데 미국은 2차 대전 때 항공모함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기선을 제압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이 항공모함 전투를 이렇게 미드웨이에서 4대 3으로 붙었는데 거기서 미국이 이겼거든. 그렇게 하면서 항공모함이 이제 2차 대전부터 두각을 나타냈는데 미국은 2차 대전을 지나면서 항공모함을 67척을 만들어냈어요. 숫자는 조금씩 틀릴 수 있는데 아무튼 67척을 만들어냈다는 건 대단한 거. 이거는 항공모함 하나 움직인다는 거는 돈이 많이 들거든. 처음에 2차 대전 2만 톤, 3만 톤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으로 10만 톤이 넘는 함정이 니미츠급 항공모함이라고. 그 니미츠급을 10척을 만들어. 10척, 10만 톤을 넘는 거. 그 중에서 5번째로 나온 배가 링컨함이에요. 근데 그 전에 2차 대전, 그러니까 67척을 만드는 중에 가장 똑같은 배를 많이 만드는 게 렉싱턴함이라고. 요게 24척을 만드네. 24척. 우리는 지금 항공 한 척 만드는데도 막 국론이 분열돼가지고 뭐 돈 많이 든대 요만한지 막 시끄럽고 난리인데 여기는 그냥 천주국이라는 말 맞죠. 그래서 이 링컨함은 67번째 함정, 그 중에 10만 톤 넘는 중에 5번째로 만드는 배다. 그 다음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7년도에 북한이 막 핵실험하고 그 다음에 막 위협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SLBM 쏘고 결정적으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좌시할 수 없어. 이제는 SLBM까지 만들어서 잠수함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 너희들은 이제 본때를 보여주겠어. 이래서 이제 항공모함 전도 3개를 돌고. 저는 군대 생활할 때 32년 군대 생활했는데 항공모함 3개 전단에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역하고 나서 처음 2017년에 했는데 저 그것 때문에 TV 나가서 뭐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전쟁이 금방 일어난 줄 알았어요. 그때 막 폭격하려고 했어. 북 핵시설을 다. 그래가지고 어유 진짜 하려고 하네 해가지고 김정은이가 이제 비핵화 협상합시다. 그래 나와가지고 전진적으로 되고 해서 결국에는 하노이담 뭐 싱가포르담 된 거예요. 저는 뭐 미국의 항공모함은 11척 중에 한 4, 5척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전 세계. 그래서 대통령이 문제 생기면 시리아 대전 뭐 이라크전 뭐 아프가니스탄 있으면은 항공모함 먼저 보내. 그리고 어디 있어 지금 뭐 이렇게 다 물어본다고. 그만큼 세계 경찰로를 할 때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이 미국의 항공모함이다. 그런 링컨함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링컨함 능력 한번 볼까요? 10만 톤이 넘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배는 건조비가 5조 이상, 승조원 16,000명 이상이 돼요. 백령도 인구가 5,012명인가 그러더라고. 응?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거기는 누가 있는 같이 친척들 근무해도 어느 날 거기 발령났다 얘기 안 하면 몰라요. 만날 확률이 없어. 그리고 배가 크다는 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2011년도에는 그 갑판상에 대학 농구대회도 하고 그랬대. 농구대회 개막전. 그러니까 우리 상상하는 거 틀리죠. 그 다음에 뭐 움직이는 작은 도시다에가 치과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헬스장, 도서관, PC방, 소방서, 은행, 자체 방송국, 박물관. 심지어는 대학 학위도 거기서 신청이 딸 수 있대요. 그 다음에 요즘에 온라인 쇼핑 있잖아요. 온라인 쇼핑도 주문하면 10일 만에 도착한대. 항공기가 뭐 수송기 왔다 갔다 하니까 온라인 쇼핑도 한다 이거예요. 그런 것까지 할 정도로 크다. 그 다음에 함내에서 이제 격실이 막 2, 3천 개 되니까 어디 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길 잃어버리니까 주소가 다 있어요. 번지수가. 그래서 찾아오고 이렇게 된다고. 그럼 매 소화훈련도 매일 막 서너 번씩 해요. 저는 옛날에 86년도에 제가 미국 유학 갔을 때, 군사 유학 갔을 때, 그 레인저라는 항공모함에 갔었거든. 그때만 해도 깜짝 놀랐어. 충격. 야, 이런 배를 운용하다니. 그래서 항공모함은, 무기가 뭐냐면은, 항공모함 무기가 뭐겠어요?
전투기. 그렇죠. 함정은 포나 미사일이 무기인데 주무기인데 이건 주무기가 전투기예요. 그래서 전투기의 작전 반경을 싣고 가서 멀리 이렇게 느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미국이 그 도쿄 공습했잖아요. 그때 항공모함에다 항공 싣고 한 1000km까지 가까이 왔어. 거기서부터 항공기를 띄워가지고 막 폭격했다고. 그런 게 이제 항공모함 효과란 말이죠. 분당 이런 전투기를 12대씩 뛸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북한이 미국의 항공모함이 동해에 나오면은 긴장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3월 15일 날 필리핀에 있던 링컨함에서 F-35 떴다 했잖아요. F-35는 무슨 비행기죠? 스텔스기잖아요. 스텔스기. 그때 북한이 막 실험하고 저 미사일 발사하고 그래 긴장 고조시키니까 싹 떠가지고 선찰 한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레이더를 잘 못 잡아요. 우리도 이제 F-35A를 지금 들어와서 공군이 작전하고 있는데 완전히 못 잡는 건 아니고 이게 정말 벌레같이 나타나서 그 레이더 스코프상에 이게 항공기인지 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F-35 같은 경우는 동해에서 떠가지고 평양 한 바퀴 돌고 와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동해 오면 얼마나 긴장하겠어. 북한이 주석궁을 막 오늘 자기도 모르고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당한다고. 응? 어디서 누가 지금 폭탄 떨어졌나 모른다니까. 그래서 이제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항공모함 전단은 항공모함이 엄청 비싸잖아요. 5조 원 이상이라 했죠. 거기에 들어가는 또 항공기 빼고 그렇다고. 항공기 빼고. 항공기가 또 비싸다고. 항공기가. 그래서 항공기까지 뭐 엄청난 비싼 배란 말이죠. 그래서 강대국의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공모함 혼자 다니면 안 돼. 그래서 맨 앞에는 한 100km에서 200km 전방에는 핵 추진 잠수함이 한 척 내지 두 척이 이제 서치를 해요. 다 탐색을 한다고. 이제 그 보디가드 역할을 하는 거지. 물 속에서. 물 속에서. 항공모함을 공격하려면은 배가 물 위에서 공격하면 지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물 속에서 공격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지. 잠수함을. 그래서 맨 앞에 잠수함이 먼저 싹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축함, 저 항공모함 맨 앞에 있는 게 구축함, 순양함, 러시아 순양함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이제 러시아는 호위할 항공모함도 없어가지고 지금 불쌍하지만, 불쌍하지만 미국은 이렇게 엄청난 그 자산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돼. 그래서 순양함 뭐 3, 4척, 구축함 4, 4척의 전우자를 다 에워싸요. 그런데 그런 순양함이나 구축함들이 대공 방어 능력이 엄청나게 훌륭해요. 그래서 비행기로 공격한다든지 비행기를 먼저 떨어뜨린다고. 그래서 우리 세종대왕함도 그런 이지스함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배들이 엄청나게 많아. 미국. 근데 이번에 에이브럼 링컨 배는 주로 이제 자기 순양함 한 척, 구축함 한 척, 일본 구축함 두 척을 이렇게 해가지고 훈련했죠. 우리는 안 했죠. 우리는 이제 별도로 훈련하겠다. 일본하고 하는 건 좀 껄쩍지근하니까 이 다음에 하자 그렇게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동해상에 머무르는 동안에 첫째로 이제 항공모함 가면은 조기경보가 중요하잖아요. 조기경보라는 거는 조기경보기가 있어요. 항공기. 그래서 멀리 탐색을 해요. 핵잠수하면 한 100km, 200km 전방에서 물속에서 하고, 그 다음에 항공기 띄워가지고 또 보고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무엇이 위협인지, 그리고 어떤 위협이 오면 조기경보에서 다 잡아가지고, 아, 저쪽에 저 어떤 뭐 순양함 모스크바호가 있고, 어디에 뭐 크리백 함정이 있고 뭐 다 알려줘요. 그렇게 하면 그거 가지고 이제 다 입력시켜 대응할 준비를 하지. 그 다음에 또 띄우는 게 조기경보기 다음에 위협이 있으면 전자전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그런 위협이 다 클리어 돼서 이제 거의 갔어. 원산 앞에 예를 들어 가지고 공격을 하러 갔어. 그러면 이제 육지를 공격할 거 아니에요. 항공기로. 항공기가 무작정 가면 안 되지. 항공기 가면 레이더를 잡잖아, 북한에서. 응? 레이더를 잡기 전에 그 레이더를 무력화시켜야 돼. 신경을 마비시키는 거. 전자전기를 띄워요. 전자전기로 큰 전파를 쏘면서 그 레이더 시설 이런 걸 무력화시킨다고. 그럼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옛날에 이라크전 때 그랬잖아요. 항공모함에 뜬 저 전자전기 가서 무력화시켜. 그리고 나서 막 들이부었잖아. 폭탄을. 그러니까 뭐 승세가 금방 승세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한다고요. 전자전. 그 다음에 대함전 이런 것들은 동시에 이루어져요. 어느 함정이 가까이 오면 그럼 조기경보기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헬기도 뛰어. 헬기.
우리 대잠 헬기도 띄우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한국말 완전 에워싸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맘 전단이 비싸요. 그러면 그건 움직이는 기지라 그야말로 강력한 하나의 중소 해군국의 모든 해군을 합친 것보다 더 크다 유력이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2017년도에 북한 막 핵실험하고 그럴 때 세계 전단이 떴으니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을지 프리덤 가디언 이거 할 때 우리도 항공모함이 동해에 두 척, 서해에 두 척 떠요. 미국 항공모함이.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북한이. 그래서 이런 항공모함인데 이번에 뭐 항공모함이 동해에 왔는데 왜 일본하고는 훈련하고 우리는 안 하느냐. 근데 우리하고도 훈련해요. 그래서 별도로 한미일이 하기를 희망하지요. 저 미국에서는 그걸 한미를 단단히 이렇게 결속시켜가지고 북중러를 대응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큰 전략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일본이 우리를 좀 우습게 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우습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국민적인 정서가 허락치는 않고 그다음에 우리 작전 구역 내에 일본 작전 함정이 들어와서 훈련하는 걸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국민 정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군이라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불편하면 그건 별로 바람직한 거 아니죠. 그렇다고 미국하고 훈련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전투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또 별도로 한다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뭐 왜 안 하냐 뭐 국민들 그런 것까지 의견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가가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훈련하고 러시아같이 그렇게 바보같이 안 당하려면 훈련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걸 독자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그 구축함들의 면면의 능력을 좀 보면은 이번에 훈련할 때 항공모함이 센터에 있고 좌우에 구축함들 일본하고 미국 구축함들이 있고 날아오른 조기경 부위가 맨 앞에 F-35나 이런 항공기들이 배열한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 훈련한다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대잠전, 그다음에 대공전 항공기, 그다음에 대함전,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항공기가 떠서 적지에 그 폭격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항공기가 뜨고 이런 훈련들을 계속 해요. 근데 여기에 참여한 배가 미국의 순양함 CG-53인데 이 배는 정말로 비싼 만큼 가격을 한다. 이 전투 체계가 좋아야 돼요. 잡아서 표적을 잡아서 분석하고 그다음에 사격 문제 해결하고 이것을 자동적으로 한다. 자동적으로. 그걸 가장 뛰어난 체계가 전투 체계가 이지스 전투 체계라고 그래서 신의 방패 이지스라는 게 근데 이게 미국의 순양함하고 구축함에 다 그런 장치가 깔려 있어요. 이게 제일 비싼 배고 그보다 약간 크기는 작은 8,000톤급의 구축함 스프루앙스급인데 이것도 이지스 체계라고 삼중 방어. 삼중 방어라는 거는 적의 미사일이 날아올 때 뭐 거리마다 이렇게 우리 한국 같은 건 170m, 170km, 10km, 5km 이렇게 3중으로 나눠요. 그래가지고 자동으로 막 분사된다고. 총알이, 발칸포 이런 것들. 그래서 미사일을 격추시킨다고. 근데 미국은 우리보다 그보다 한 단계 더 있는 게 SM-3라고 있어요. 대륙간 탄도탄을 가장 150km 이상에서 고도에서 떨어뜨린다.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그래 실질적으로 탄이 없어요. 탄은 미국만 가지고 있다고. 그 다음에 일본의 이제 아타고함, 이것도 일본의 우리 세종대함하고 비슷한 능력을 가진 구축함이에요. 여기도 이지스 체계에 갈려있어. 그래서 이지스 구축함 하면은 이지스가 신의 방패라고 하는데 이지스 구축함을 가진 나라는 미국, 일본, 우리, 스페인, 노르웨이. 이 정도 가지고 있다. 우리가 5번째 가지고 있어. 근데 스페인이나 노르웨이는 우리보다 좀 가격이 덜한 거. 크기가 작은 거. 근데 우리가 이지스 구축함 하면 한미일이 3파전이에요. 우리가 대단한 거예요, 우리 능력이. 그래서 근데 그 전투 체계의 기본은 미국에서 수입을 했지. 아무튼 세종대왕 하면 우리가 굉장히 자부심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링컨함이 이렇게 와서 훈련하면서 우리하고도 훈련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스케줄이 우리는 한미연합훈련이 다른 훈련이 계획돼 있었어요, 원래.
뭐 4월달 되면은 뭐 기동훈련도 하고 돼 있는데 이번에 링컨함이 오면서 이제 북한한테 겁박을 준 거거든 사실 핵실험하고 뭐 미사일 쏠까봐 거기에 이제 하는데 우리도 오라고 하니까 우리는 별도 훈련이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아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한 미국하고 틀어져서 그런다 뭐 일본하고 사이가 너무 나빠서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고 봐요. 저는 군 생활했기 때문에 모든 훈련은 그런 방향에서 국민이 안심하는 방향에서 이렇게 추진되고 있고 그러나 이제 북한하고 관계가 약간 좋아지면서 우리가 막 북한에서 계속 훈련 못하게 하니까 그거는 좀 아쉬워요. 그러나 군은 훈련을 하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북한하고 점진적으로 좋아지면서 우리 훈련은 충분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